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여성의 삶과 선택을 그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간 윤정의 이야기입니다. 병원 복도는 늘 그렇듯 차가웠습니다. 윤정은 손에 진료카드를 꼭 쥐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나는 땀이 카드를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답답했습니다. 간호사가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윤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진료실 문고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윤정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의사가 한참 침묵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정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종양 말기입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돌다 가슴을 찔렀습니다. 윤정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이제 치료 계획과 함께 삶을 정리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올 때 발이 무거웠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윤정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금 울면 아무것도 못한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집 문을 닫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윤정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집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빨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의 희미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윤정은 서랍을 열어 누렇게 바랜 계약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만들던 날들이었습니다. 반죽을 치대던 손의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쌀가루가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던 느낌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고추를 팔며 손님들과 흥정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땅의 계약서 서류들이었습니다. 윤정은 계약서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땅 하나하나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땅은 민수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샀습니다. 두 번째 땅은 며느리 서연이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세 번째는 진호가 대학에 합격한 해였습니다. 그 땅들이 재개발로 20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숫자를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리해야겠다. 내가 죽은 후 싸움이 벌어지면 안 돼. 손끝이 천천히 종이를 스쳤습니다. 각각의 서류마다 윤정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며 번 돈으로 산 땅들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고 일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이들이 서로 싸우며 나눠 가질 돈이 될지? 앞선 걱정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집에 왔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윤정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재개발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팔면 200억은 나옵니다. 이 돈으로 아파트 한 채 사고 나머지는 투자하면 월 수익이 엄청날 거예요. 윤정은 말없이 국을 더 떠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민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투자 수익률과 세금 절약 방법까지 자세히 말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윤정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내 병을 말하지 않았다. 민수는 돈을 보았고 나는 시간을 보았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지만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이를 생각하면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재산 관리는 제가 다 해드릴게요. 효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윤정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땀이 살짝 맺혀 있었습니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돈 얘기를 할 때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윤정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수야, 천천히 생각해보자.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뭘 더 생각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땅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윤정은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돈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보다 재산에 관심이 많다는 것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윤정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얀 병원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카 진호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모 들어가도 될까요? 진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윤정은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들어와라. 진호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국화꽃이었습니다. 향기가 병실에 퍼졌습니다. 진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야, 나 말기 판정 받았다. 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꽃다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모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윤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 이제 시간이 없다. 재산이 너희 싸움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싶다. 진호가 침대 옆 의자로 다가왔습니다. 윤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굳은 살이 만져졌습니다. 물리치료사로 일하며 생긴 굳은 살이었습니다. 이모 힘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다.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진호는 윤정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니요? 제가 항상 곁을 지킬게요. 진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은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카의 눈에서 진실을 읽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보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함이 가슴을 적셨습니다.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료진이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윤정과 진호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큰며느리 서연이 병실로 왔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향수 냄새가 강했습니다. 어머니 편하시게 제가 대신 처리할게요. 서연이 위임장을 꺼냈습니다. 종이가 새하얗게 빛났습니다. 도장을 찍을 곳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 수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온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어머님 건강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럼 수진 씨는 뭐하러 여기 왔어요? 서연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입꼬리에 냉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돌보러 왔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요. 수진이 보온도시락을 침상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미역국 냄새가 났습니다. 정성스럽게 끓인 국이었습니다. 윤정의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거실 공기가 차갑게 갈라졌습니다. 서연과 수진이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윤정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윤정의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내 몸은 병으로 무너지고 있지만 내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있다. 이 싸움은 내가 살아있을 때 끝내야 한다. 윤정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둘 다 나가. 서연과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위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것만 사인해 주세요. 서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나가라고 했다. 윤정의 목소리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수진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원망하는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일주일 뒤 윤정은 장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진호가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바퀴가 복도 타일을 굴러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공증서와 신탁문서와 유언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장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윤정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펜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글씨를 쓰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재산은 조카 진호에게 신탁합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재활 전문 요양센터를 세워라.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라. 진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에게 그토록 꿈꿔오던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이모 그게 평생 꿈꾸던 일이에요. 꼭 약속 지켜드릴게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늘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싶다고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펜으로 서명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정의 이름이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글씨가 평소보다 흐렸지만 마음은 선명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야 내 돈이 살아 움직이는구나. 윤정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의미 있는 곳에 쓰인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것이었습니다. 장 노무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힌 서류가 파일에 들어갔습니다. 법적 효력이 생겼습니다. 진호가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정말 고맙습니다. 진호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조카의 따뜻한 손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이틀 뒤 민수와 서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급했습니다. 화가 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그 땅 진호한테 다 준다고 들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서연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친아들인데 그럴 수 있어요. 서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평소의 우아함이 사라졌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닥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슬펐습니다. 윤정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내 선택은 내 삶이다. 내 결정을 존중해라.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친아들이잖아요. 윤정의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습니다. 친아들이라면 내 결정을 더 존중해야 한다. 너희들은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만들어 주었잖니.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그 돈으로 얼마나 잘 살 수 있는데요. 윤정은 두 사람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보다 재산 분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맘대로 하세요.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정은 한참 숨을 고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식들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진호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윤정의 얼굴을 보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진호가 윤정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이제부터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윤정은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호의 따뜻함이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윤정은 진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육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진정한 사랑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윤정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킨 윤정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가족보다 조카를 선택한 것이 현명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있을까요?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용기가 있을까요? 윤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랑과 욕심을 구분하는 지혜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